우선 플랫폼 사업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이기도 하고 최근에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아마존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존 누구나 한 번쯤 이용해 보셨겠죠. 사실 아마존이 처음에 책을 인터넷으로 파는 그런 사업으로 시작했다는 걸 아마 생각 못하는 분도 있을 정도로 아마존은 온갖 사업을 다 하고 있는데요. 제일 처음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책으로 도서를 판매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경쟁자는 반젠 노블이었고요. 그냥 책에서 인터넷에서 책을 파는 정도의 사업자구나, 이 정도 위치에 불과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책뿐만 아니고 가전제품도 인터넷을 통해서 팔아보자 라고 하면서 가전 카테고리가 들어오니까 이제 베스트바이처럼 가전을 전문으로 유통하는 그런 사업자들과 경쟁 관계가 됐고요. 급기야 전자제품뿐만 아니라 의류, 생필품 등 온갖 종류의 제품들을 다 전자상거래 하다 보니 월마트의 강력한 경쟁자가 된 것이죠. 자,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마켓플레이스라고 표현하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종합 온라인 백화점 정도 되는구나, 혹은 뭐 종합 온라인 할인점 정도 되는구나 하는 위치였는데, 그 이후에 킨들이라는 전자책 리더기도 만들고 혹은 폰을 만들어서 핸드폰을 제조하는 쪽에도 뛰어들고, 그리고 아마존이 만든 킨들의 기기들을 활용해서 영화를 감상할 수 있도록 VOD도 만들고 혹은 관련된 스튜디오 사업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마존의 사업 영역이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마존의 경쟁력이 뛰어나다는 것인데요.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수많은 다양한 사업 영역의 출발이 바로 책을 팔기 시작한 그런 온라인 상거래에서 출발했다는 점이죠. 자, 그러면 아마존이 어떻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런 기업으로 성장했는지, 플랫폼을 어떻게 활용해서 이런 사업자가 됐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아마존이 책을 주로 인터넷에서 파는 사업을 하다가 아이템들을 추가해서 온라인 상에서의 종합 할인점, 종합 백화점의 위상이 올라갈 무렵에 아마존과 이베이의 경쟁이 화두가 됐었는데요.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아마존에 대응하는 강력한 경쟁자가 이베이였습니다. 사실은 20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베이가 아마존을 누르고 이런 전자상거래 분야의 탑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이베이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처음에는 온라인 경매 모델로 시작했는데요. 온라인 경매 모델을 통해서 다양한 생산자들과 소비자들이 만나니까 이베이도 단순 경매에서 벗어나서 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사업 모델을 바꿨던 것이죠. 따라 수많은 상품들이 이베이를 통해서 경매라는 방식으로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때 이제 아마존하고 경쟁이 붙었는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베이에 비해서 아마존의 경쟁력이 여러 측면에서 열세였었어요. 왜냐하면 아마존은 당시만 하더라도 단순한 온라인 쇼핑몰 모델을 추구하고 있었고, 이베이는 온라인 경매였는데 이베이가 훨씬 더 많은 구색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즉, 더 많은 아이템들이 모인 것이죠. 플랫폼이라는 것이 양면 네트워크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다양한 구색이 모이면 그 구색을 보고 더 많은 소비자들이 모이고, 더 많은 소비자들이 모이다 보면 더 많은 생산자들이 입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구색을 갖추고 있었고요. 가격도 사실은 이베이가 훨씬 더 저렴했다. 왜냐하면 출발 자체가 경매 모델이었고, 누가 좀 더 싸게 상품을 살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처음 사이트를 시작할 때의 출발점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마존보다 많은 구색의 저렴한 상품들이 많았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인기가 있었던 것이죠. 다만 아마존이 이베이보다 조금 더 우위에 있었던 것은 신뢰와 편의성이라는 측면인데요. 아마존은 당시만 하더라도 온라인 소매점이 주력 모델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아마존에서 샀던 제품이 하자가 생기면 당연히 아마존이 책임을 지고 그 부분을 해결해 줬습니다. 그리고
실제 구매를 했을 때 집까지 배송을 해주는 것도 아마존이 책임을 졌죠. 하지만 이베이는 좀 달랐던 것이 이베이는 당시 플랫폼 사업자였고 상품을 팔려고 하는 사람과 사려고 하는 사람을 이베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연결시켜 줄 뿐이지 만약에 그 제품이 하자가 있으면 그것은 이베이의 책임이 아니라 그 상품을 올린 사람의 책임이었던 거죠. 물론 이베이도 중간에 중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발생하면 그 사업자를 퇴출시킨다거나 페널티를 매기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궁극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상품에 대한 하자는 이베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그 물품을 올린 공급자가 책임지는 모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신뢰 부분이 좀 약화됐던 거고요. 편의성 부분도 아마존은 구매를 하게 되면 아마존 물류센터에서 책임을 지고 배송을 해주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는 그냥 집에서 바로 상품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베이는 사실 연결을 해주면 그 물건을 주고받고 하는 것은 그 연결된 당사자들이 결정합니다. 만나서 받아갈지, 우편으로 보내줄지, 택배를 쓸지,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은 이베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들의 연락을 통해서 결정하는 모델이었거든요. 그래서 가격이나 구색 면에서는 이베이가 훨씬 앞섰지만 그러한 편의성이나 신뢰 측면 정도만 아마존이 앞서는 이런 경쟁이 이제 2000년대 이전에 아마존과 이베이의 상황이었죠.